아니 자꾸 영어 발표도 영발표 영어를 지금만 쓸 것 같지? 영어를 수업해줄까? 안 할 거야. 아니 쓰는데 회화를 못해. 모의고사 못 풀어. 외국인이랑 대화 못해. 존나 잘해. 어. 쌤 영어 아니 근데 외대 가면 막 영어 이름 짓고 다니시거든. 봅시다. 이 지문은 12번이거든요. 경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게 말 그대로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인데 쉽게 말하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른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볼게요. 접속사 웬디에서 evaluating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평가할 때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지금? 아니 안 틀어져 있어. 왜 틀어? 너네 여름에 못 참아. 지금 여름인데. 아 뭔 여름이야. 아직 봄이야. 살짝 틀면 안 돼요? 24도였어요. 24도 기능인데. 24도? 조금 덥죠. 좀 여름이죠. 좀 여름이야. 아니야 아직 봄이야. 24도. 아직 벚꽃 안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벚꽃 못 봤죠? 겁나 필걸. 쌤은 내년에도 사고방사 내후년에 아무 의미 없다. 보면은 이제 정책을 평가할 때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랑 같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concentrate on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 뒤에 있는 how 명사절에 어떻게 정책이 여기 fix가 손보다 고치다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몇 가지 특정 문제를 손보게 될 것인지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계속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를 while 접속사 뒤에도 분사 구문을 두 번 썼어요. ignore ing 다음 playing ing 그래서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동안에 다른 효과들을 근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가질지도 모르는 효과라고 해가지고 have 뒤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 문장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책을 평가한다. 근데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차마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보면은 경제학자들은 종종 refer to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엇라고 부르냐면은 뒤에 나와 있듯이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라고 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수입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최근의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정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대절을 당신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수입 철강에다가 왜 부과하냐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 관세라는 게 뭔지 알아? 타리프? 뭔지 알아? 관세. 관세?
아 물건 들어올 때 어. 해외 세금 붙이는 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철강과 해외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있어.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생산을 했다고 우리나라에 저렴하게 팔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철강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계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맞추거나 해외산 철강의 가격을 더 띄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3번 문장에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국내에 있는 철강 업계,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해서 그 철강 회사들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오는 철강에 이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당신이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들의 일자리가 will be protected 정말 보호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근데 누구에 의한 경제냐면은 해외의 철강 회사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파는 철강이 더 저렴해. 그러면은 이 직장인들이 실업하지 않고 회사들이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5번 문장에서 but 뒤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대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동차 제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의해서? 해외와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해외 경쟁 업체는 이거 자동차 경쟁 업체인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왜 그럴까를 7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관세긴 한데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올렸대. 철강의 가격을. 근데 어떤 가격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내 자동차 시장이 그들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강의 가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철강 회사는 이거 팔면 땡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자동차 회사는 이 철강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철강의 가격이 이제 해외에서 판매하는 철강보다 기본적으로 비싸. 근데 얘 가격을 올리느라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그러니까 관세를 얘한테 부과를 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철강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철강도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보다 전부 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철강을 저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있을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저렴한 철강으로 만드니까 제조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보다 떨어질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국내에서 일하던 자동차 업계의 직원들이 철강 가격에 관세를 붙임으로써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까 1, 2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철강 수입에다가 관세를 붙이려고 하는 거는 철강 업계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을 한 거지, 거기에서 자동차 업계까지는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7, 8, 9번이 남은 문장에서 설명을 한 바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8번 문장을 보면은 그 결과로 국내 오토모빌 매뉴팩처럴즈가 자동차 제조업체 얘네들이 올려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의 가격도 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콤마 찍고 분사구문. 근데 메이크 5형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목적어가 국내 자동차들. 근데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거든. 그거를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되었다라고 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이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과정 뭔지 알겠지? 기본적인 그 경제 이론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주어가 가격을 올리는 것. 주어.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죠. 텐즈, s 붙여. 경향이 있대. 근데 투부정사라는 목적어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동차 생산 그 비용이 증가했다고. 그래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몇몇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내용일치 같은 걸로 출제를 하면은 좀 어렵게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유형들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지만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 이 지문이 잊혀질 권리와 그 다음에 사생활의 권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잊힐 권리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잊힐 권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하지만 어떤 한계도 가지는지를 쭉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지문의 메인은 잊힐 권리라는 거. 1번 바로 볼게요.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것은 is a right, 권리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주격. 그래서 구별이 되지만 관련 있는 권리라고 하거든요. 무엇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와. 이번 문장에 그러면 일단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콤마 사이에 among other things가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is 동사 뒤에 정보에 관한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보에 관한 권리인지를 두 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요렇게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정보래. 보호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나 이제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뭐 셀럽들 이 사람들에 관한 뭐 사생활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죠? 업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개인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의 권리라고 하는데 3번 문장은 중간에 in contrast 넣어가지고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 이것은 can be applied to,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be applied to, 정보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존재해온 정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문장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정보이다 라고 하는 게 이칠 권리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 뒤에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를 4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한다라고 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개인의 권리인데 이제 어떤 권리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정보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오는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이 한 번에 특정한 시점에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특정한 시점에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아야 하는 정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이칠 권리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CCTV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지? 너네가 이렇게 길 다니거나 이제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CCTV가 되게 잘 돼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만약에 내가 지나간 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거길 지나갔다라고 하는 정보도 같이 알 수가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CCTV 정보가 폐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시점에 했다라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칠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일칠 권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유, 동기가 뭔지를 is 동사 뒤에서 투부정사 두 번 써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격 보어, 두 번째 주격 보어. 첫 번째 주격 보어 보면은 allow 동사를 오형식 구조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개개인들이 move on with 그들의 삶을 계속하게끔 하는 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길을 지나갔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살인사건에 가담한 것 같고 뭔가 찜찜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거는 하루의 그 내 인생의 그냥 짧은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하지 않은데 공공의 장소에서 찍힌 정보가 나에게 이제 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그 범죄가 예를 들어서 가볍다. 그러면은 그 범죄를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진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설령 이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를 지워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회사를 취업하려고 하는데 혹은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제 죄가 없다라는 뭐 이게 증을 떼오래.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잘못인데 30년, 40년 끌고 갔다가 나는 평생 동안 잘못한 범죄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살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가 나에게 해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and 뒤에서 두 번째 어떤 목적인지 설명을 하냐면은 이거 투부정사기 때문에 to be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그들의 삶 속의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 근데 그 물건 훔친 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이제 정의를 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6번 문장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4, 5번에서 설명한 이 이칠 권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대절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과거의 범죄에 관한 컨빅션이 여기서 유죄 판결.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너네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 나올 거야. 컨빅션이 확신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는 뜻으로 너네 앞으로 보게 될 거거든. 두 개 뜻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되지는 않을 거야. 무엇을?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 미치는 거를. 근데 이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그러하다라고 오랫동안 인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길지만 그 사건 지어주는데 이제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금방금방 지어주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이칠 권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을 표현을 할 거거든요. 비록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데에 대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는 때때로 뒤에 come into conflict with가 한 번에 대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다른 권리랑 대립을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밑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늘 지켜지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잊힐 권리를 우리가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공식적인 예외인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안보나 공중보건에 대한 이유로 만들어진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 연구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백신의 뭐 이제 발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떠한 원인으로 코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뭐 도로나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거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뭐 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사람들이 한 번에 확 죽어버린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좀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잊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잊힐 권리가 뭐고 어떤 목적을 가지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같이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들 졸려하는 것 같은데 좀 쉬다가 할게요. 얼른 오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거 16번이거든요. 부교재 마지막입니다. 그 공간은 네트워크 시장이야.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식 표준이 유지되는 원리도 같이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시장은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 구식 표준은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장에서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로 보면은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feature 주어 단수죠. is 동사.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례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쿼티 키보드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너희가 쓰고 있는 키보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키보드 보면은 제일 윗줄에 QWERY의 순서로 이렇게 키보드 배열이 되어 있거든.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W가 TY인데요. TY라 했잖아. W가 Y라 했는데. 아니 TI라고 했거든. 이거 한번 돌려보기? 만원빵? 했다면 한 거야. 와 미치겠다. 이거 학교에서 했나? 했어. 완전 처음 했어. 아 그래? 너가 놀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왜 특정한 배열이 키보드의 배열이겠죠? 근데 이 configuration의 동사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콤마 뒤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ing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집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 이유를 궁금해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콤마 사이에 이 쿼티 키보드 배열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문자의 어색한 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 순서가 규칙성이 없어.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뭐 역순도 아니고 저 QWERTY라는 이 배열 자체에 이제 큰 뭐 그 규칙이 없는데 그거를 occurred placement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라는 거를 4번부터 봤을 때 이 키보드는 19세기에 발달이 됐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문맥상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수동 타자기를 사용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 어떤 뉘앙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컴퓨터는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랑 이런 게 이렇게 일체형이잖아. 뭔지 알겠지? 근데 옛날에 쓰던 타자기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 생각하면 돼. 요즘에도 키보드 이렇게 별도로 판매하잖아. 뭔지 알겠지?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크고 투박하게 생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서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키보드가 디자인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keep 동사를 오형식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데 자주 사용이 되는 키 2나 5 이게 아무래도 영어 모음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겠지. 이게 physically 물리적으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쓰는 그 키를 붙여 놓으면은 이게 계속 부닥치잖아. 뭔지 알겠죠? 근데 떨어뜨려 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불편할 게 없단 말이야.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in order to 뒤에 이 표현 기억나죠? prevent 예방하다. 내 from 명사를 가지면 의미가 바뀌죠. 막다.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엉키는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내용 빈칸이나 어쨌든 내용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쿼티 키보드가 만들어졌는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by the time을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전기 타이핑 기술이 이볼브 자동사 발전을 할 때쯤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보면은 앞에 이볼브드 과거 시에 썼거든요. 근데 by the time의 뉘앙스가 뭐냐면은
요 상황 발달될 때쯤 이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설명하는 접속사라고 봐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by the time이 과거 시제 동사를 쓰면은 이어지는 문장은 반드시 과거 완료를 써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 일이 일어났을 때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어렵게 설명했나? 이해되겠어?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수백만 개의 키보드를 가지고 타이핑하는 거를 이미 학습을 한 상태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장에서 replace 목적어 뒤에 with 옆에 써놨죠? A를 B로 대체하는 거. 커티 키보드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거 완료 시제 쓰는 거 좀 잘 봐줘야 돼. 조동사 과거 더하기 완료 시제잖아. 비싼 특징과 그 다음에 조정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조동사 would 뒤에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얘는 과거 추론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문자의 배열은 stay with를 한 번 해석하거든요. 계속 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는 키보드에서 과거 이전의 키보드 커티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거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이 바꾸기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사용을 해왔다라는 역사가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30번 봅시다. 지문에 첫 문장에서 thesis-based doctoral program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너네가 4년제 대학교 나오면 학사야, 학사.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한 2, 3년 다닌다. 그러면은 석사야. 뭔지 알겠죠? 근데 석사를 졸업했는데 뭐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특정 직업이 박사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또 한 2, 3년 더 공부를 할 겁니다. 대학원에서. 그럼 그때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사, 석사, 박사 순서대로 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딸 때 특히 박사 학위가 더 할 건데 그 보통 코스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에 수백 개, 수십 개의 그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논문을 창조하고 졸업을 하는 방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뭐 조사를 한다라든지 실험을 한다라든지 하는 과정을 2, 3년 내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아마 이제 연구를 하는 직종이 이렇게 해당이 될 건데 이렇게 계속 이제 실질적인 이론을 활용한 연구나 아니면 실험 같은 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실험을 논문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졸업을 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1번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논문을 주로 읽으면서 거기에 좀 파생하는 새로운 논문을 만듦으로써 졸업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thesis based doctoral program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겁나 공부해서 그러니까 엄청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문성의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전공한 그 학과에 대한 이론은 겁나 빠삭해지겠지. 누구보다 잘 알겠으나 근데 그게 너무 그 이론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그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은 좀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게 개인 피셜인데 좀 사회성 떨어지. 좀 그 경향이 있어. 왜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해. 갑자기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 자아가 너무 강해. 좀 비현실적인 게 근데 있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할까 사회.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 좀 이제 이렇게 연구비를 잘 벌어들이는 돈 냄새 맡는 교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아 강해. 노생. 그래서 좁은 전문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를 현실에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폭 넓은 분야의 기술을 습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네가 무슨 인간 복제를 전공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막 석사, 박사 해가지고 나는 인간을 복제하는 걸 막 연구를 했어. 이론을 겁나 빠삭해. 근데 겁나 빠삭한데 이거를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실전으로 해보는 거랑 책만 보고 계속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현실에서 이렇게 내가 이론 적용하는 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이론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론상 완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 기기를 또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또 수학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론만 공부하는 거에서 뭔가 플러스가 되어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론만 보는 식으로의 박사 그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1번 이것만 얼른 하고 좀 쉴게요. 논문 기반의 독토럴 프로그램이 박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스펜드가 시간을 목적으로 가지면은 뒤에 뭘 쓰죠? ing. 그죠? 그래서 레전드 방송. 특정한 토픽을 연구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while 접속사 뒤에 이러한 철저한 분석, 특정 영역에 대한 이것이 allow for 이거 자동사도 되는데 이거 능수동 안 물어봅니다.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론 분야만 겁나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는 겁나 빠삭해지지.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포커스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건 좀 중요한 내용이고 다루기 좋으니까 잘 이해를 해야겠죠. 포커스가 좁혀진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그러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면서 그냥 몰두하는 게 아니라 깊이 몰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아마도 이어지는 문장에 일단 문맥상 더 적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뭘 하느라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이렇게 동명사랑 아까랑 똑같은 구조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관련 분야를 탐구해본다라고 하든지 혹은 기술을 얻어보려 한다라든지 무엇을 벗어난 직접적인 연구 분야를 벗어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덜 쓰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문맥상 레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narrowing the focus를 4번 문장에서는 singular focus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단독으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발달되는 기술이나 지식의 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콤마 찍고 ing 힌더가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그냥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똑같아서 생략을 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추면은 뭘 방해하냐면은 학생들의 능력. 근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를 뒤에서 두 가지 OR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진로에 적응하는 능력 혹은 interdisciplinary challenges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학과의 과목의 내용들이 결합이 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맞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문장을 보면은 유럽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이거 동사 2개거든요. 인지해 왔다라고 하는 거지. 앞에서 말한 방식에 이론 기반의 박사 학위의 한계를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행하는 것을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박사 과정의 커리큘럼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6번 문장에서 이러한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은 연구와 그 다음에 수업 활동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업이 아니라 뭐 실제로 뭔가를 해보거나 야외에서 뭔가 해보거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혹은 이전 가능한 스킬을 훈련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인간을 복제하는 걸 내가 전공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 과정 커리큘럼 안에 그런 걸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학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있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언론 같은 것도 좀 끼워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인간을 복제한다라는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개념을 묶어가지고 현실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문장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함을 할 거라고 합니다. 수업 활동이나 세미나는 그냥 이제 전공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워크숍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막 PPT 하면서 막 농담 따먹이도 아니고 어쨌든 뭐 연구한 거 이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 회사 같은데 이제 좀 일 해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었던 문장의 주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스킬셋, 능력을 제공을 하면서 또 두 번째 목표로는 더 잘 대비하게끔 하는 거지. 누가? 학생들이. 여기에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의 스튜던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대비를 할 거냐면은 학계를 넘어서 다양한 진로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을 복제하는 것만 주구장창 연구를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럼 큰일 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다른 걸 좀 배워두면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좀 관련 업계나 조금 다르더라도 다른 데서 좀 돈벌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